중3들 고입 성적 산출이 끝나고 나면은 3월 모의고사를 저희가 풀리거든요. 이제 그게 시험 범위가 중학교 3년이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배운 범위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은 항상 맨 마지막 걸 못 풀어요. 선생님 시간 모자라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시간 안에 하는 연습 자체들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서 책을 좀 더 잘 읽어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서울대 공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야. 사실 인서울도 어떻게 보면은 쉽지만은 간당간당해요. 간당하다고. 서울 공대까지 갔다라는 거는 한 끗 다른 신의 한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신의 한 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약간 협박하듯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핏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생기부 고전 필독서 30의 저자이신 배혜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차 중등 국어교사 그리고 고1, 중2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배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2년 동안 아이들 국어를 가르쳐 오시고 있으신데요. 네. 학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문해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몇 가지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책을 많이 읽으면 문해력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은데요. 저희 제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독서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아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끼리 내심 기대를 하면서 얘는 진짜 공부를 잘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얘가 2학년이 돼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채점을 잘못했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생각보다 성적이 별로 안 나온 거예요. 책을 정말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얼만큼 읽은 아이였어요? 독서 토론을 하는데 정해진 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 이외에 다른 책을 자기가 더 가져와서 선생님 이 책이랑 엮어서 설명 더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이가 다 있나 이런 아이 정말 처음 본다 막 이랬었는데 아무래도 책을 읽는 능력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글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문해력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들 그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아이가 되게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하면 기대가 엄청 크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세 군데 중 최소 한 군데는 가겠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초등 때는 사실 성적이 산출된다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이게 중학생이 되면은 내가 읽었던 이 책이 어떻게 문제화되었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공부한 부분에서 찾아내는가 하는 이러한 능력들도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고등학생이 되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결국에는 문해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일단 고등학교 시험 문제들은 시험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교사일 때 국어 교사니까 국어만 아무래도, 문제를 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 입장이 되니까 국어도 범위가 많아, 이거 다 영어도 해야 범위가 많아, 모든 과목이 범위가 많으니까 그 시간 안에 이것들을 다 해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지필만 있는 게 아니라 수행도 준비해야 그렇죠. 되고 교과 세특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해내기 위한 방법이 결국에는 내가 어떤 글이라든지 주어진 텍스트들을 읽어내고 거기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문해력이고 저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확실하게 이번에 느꼈던 게 정말 책을 읽기는 읽어야 된다. 네, 읽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책만 읽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초등학교 때는 어떤 독서를 통해서 아이가 세상을 보는 눈, 글을 보는 눈들을 좀 키우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좀 약간 속물적인 얘기긴 하지만 대학 잘 보내는 게 가장 큰 중요하죠.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입까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전반적인 로드맵들을 세워놓으신 상태에서 그러면 난 중학교 때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현재 내 아이의 상황에 되게 마음이 급하니까 길게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시중에는 영어 로드맵, 수학 로드맵들은 막 있는데
국어는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그쵸. 느낌은 있고,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되면은 국어를 못하면은 등급이 안 나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어의 전반적인 로드맵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명문대 입학으로 이어지는 네. 국어 공부 로드맵 네. 측면으로 초등 고학년부터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올해 중1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중학교 3개 학년 중에서 초등 고학년과 제일 가까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중학생 아이들이 독서 수준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글을 정말 못 읽고 안 읽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말 저보다 이 정도까지 수준을 읽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수준 차이가 나는 시작이 저는 초등 고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등 고학년 때 수학 선행을 달려야 된다. 이제는 수학 영어를 달려서 1등급을 만들어 놓고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나마 초등 저학년 때 계속 해오시던 책 육아라든지 독서를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밀리고 그 자리에 수학 영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점 책을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쵸. 쇼츠, 릴스 이런 거 보면서 점점 긴 것들을 잘 안 읽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초등 고학년 때 책을 아직 놓지 마시라고, 엄청 어려운 책 무슨 코스모스 이런 책까지 안 읽어도 괜찮거든요. 그건 사실 고등학생들도 읽기 힘들어하는 책들인데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책 읽자라고 했을 때 싫어요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는 초등학교 때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오면 생각보다 수행평가들이 대부분 쓰기가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쓰기를 시켰을 때 자기의 생각을 풀어내는 과정들이 좀 쉽지가 않아요. 애들 다 앉아서 뭐라고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말 제가 줄을 주면은 줄에 글자를 진짜 이만하게 이만하게 써서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이만큼. 가득 가지고 와서 보면은 분명히 채우긴 채웠는데 내용 없고 글자 너무 크고 막 폰트 한 이래가지고 20. 네. 이런 그래서 식으로. 제가 항상 위에 문제 보이지? 이 문제 크기만한 글씨로 써야 돼. 아이들이 글쓰기 시간이 괴롭지 않고 네. 즐겁게 되기 위해서는 초등 고학년 때부터 글쓰기 연습 그리고 읽기 연습, 이게 결국에는 문해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쓰기 연습은 어떻게 시켜야 돼요? 얼마 전 애들한테 수행평가라고 해서 나눠줬던 게 있었는데요. 1학년은 수필 쓰기가 있어요. 이 수필은 결국 자기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2학년 때는 설명문 쓰고 3학년 때는 논설문 쓰고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먼저 자기 생각을 써내는 연습. 그게 제일 잘 되는 게 일기 쓰기. 일기 쓰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책을 많이 읽고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학교에서 치고 올라갈 만한 문해력 근육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럼 중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학교는 일단 모든 과목에 수행평가가 다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수행만 보는 과목은 있어도 지필만 보는 과목은 거의 없어요. 네. 지필평가 몇 퍼센트, 수행평가 몇 퍼센트 해서 비율들이 정해져 있어서 수행이 있는데 그 수행들이 대부분 다 글쓰기 활동들 그리고 책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이런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은 집에서 글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학교에서 각종 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전 과목에서 쓰는 것만 해도 엄청 많을 거기 때문에 굳이 일기까지는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독서. 물론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봤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독서를 많이 해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고등학생인 저희 아이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많이 드냐면은 진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교 때 책을 좀 많이 읽어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각 과목들이 너무나 읽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이가 읽어내는 힘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중3들 고입 성적 산출이 끝나고 나면은 3월 모의고사를 저희가 풀리거든요. 이제 그게 시험 범위가 중학교 3년이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배운 범위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은 항상 맨 마지막 걸 못 풀어요. 선생님 시간 모자라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그걸 읽어내고 풀어야 되니까 그 시간 안에 하는 연습 자체들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긴 책을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서 책을 좀 더 잘 읽어내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를 연결시켜야 되고 하는 이런 사고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책을 읽어두는 게 결국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하면은 좀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들을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네. 했을 때 좋은 학교들일수록 시험 범위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들이 다 읽어내고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제일 필요한 거는 독해, 독서력, 문해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공통적으로 네. 읽기와 쓰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초등 고학년, 중학교 이런 책은 꼭 읽혀주세요 라는 측면에서 네.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오, 네, 방과 후 수업을 만들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고전 소설을 고전 시가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판소리계 소설 설명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심청전을 한참을 설명을 하다가 얘들아 심청이 연꽃에서 나왔어 이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연꽃에서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 네. 것같아요 그래서 너네 초등학교 때 읽었잖아 그랬더니 저희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명작 고전 읽었을 걸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어슴푸레하게 그런 것도 같기도 같고 이러면서 순간 정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책 되게 많이 읽으셨을 건데 그 책들이 애들이 다 기억이 난다라고 하기는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언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책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을 따로 모아놓고 고전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네. 그 고전의 효과를 경험하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인스타를 하거든요. 네. 저는 학생들에게 학생은 인스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네. 애들이 가끔씩 DM이 와요. 저는 그게 시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던 건 아닌데 아이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고전 작품들 설명들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 그때 설명해 주셨던 거, 선생님 그때 이야기해 주셨던 거 시험에 나와서 그거 이해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나와서 이번에 100점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중학교 때 작품들을 많이 읽어놓으면 고등학교 때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그 작품들이 반드시 원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이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그게 한 중학교 때쯤 돼 한번 읽어보는 것들이 고등학교 학습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3학년 담임할 때 그 아이가 그렇게 되게 잘하진 않았었거든요. 반에서 한 5등 정도? 몇 명 중에? 32명. 그럼 뭐 중상위권. 네, 중상위권 아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탑은 아니잖아요. 대충 전교엔 30등 정도 되는 그쵸. 아이였었는데 근데 걔가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정말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근데 걔가 가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장문의 카톡 과제들을 다 수행해내고 매일 공부할 양들을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서울대 공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야. 네, 사실 그 아이가 그 정도였으면 인서울도 어떻게 보면은 간당간당해요. 네, 간당간당. 서울 공대까지 갔다라는 거는 한 끗 다른 신의 한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신의 한 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3년이 지난 지금 네. 네,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얘가 짬짬이 뭔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빌렸던 책들 좀 생각해봤을 때 자기의 관심사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계속 읽어왔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유명한 책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왜 쭉 이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고전 작품 같은 그러한 것들을 꾸준히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의 폭을 조금씩 넓혀 나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중학교 시험은 암기 중심의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역량이 드러나지 않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범위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얘가 거기에서 좀 더 버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엉덩이 힘이. 네,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많이 읽고 많이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도 좋은데 중학생이 되면 좀 더 읽기를 섬세하게 가다듬는 게 필요하거든요. 가다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전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시대적인 역사적인 쭉 이어오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밑줄 긋고 이거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결국에 그 속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희노애락이라든지 삶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삶의 통찰력을 키우는 과정이 결국에 문해력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런 작품들을 꾸준하게 읽어가다 보면은 결국에 나중에 국어 성적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약간 협박하듯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니네가 다룰 작품은 유명한 작가의 안 유명한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모의고사에 있는 작품들을 봤을 때 이거 내가 고등학교 있었을 때는 안 가르쳤던 작품인데? 라는 작품들도 굉장히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그 작품들을 다 외우거나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다양한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작품들을 읽어내는 눈을 키우는 거. 그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고전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읽혀야 될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작품들을 선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뭘 읽혀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명문대 입학 도서들 이런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아니면 고전 작품들이 선정되어 있는 작품들을 먼저 읽혀주시면 고민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품들을 읽으실 때 똑같은 작품이지만 조금 더 쉽게 나와 있는 작품들이 있고 조금 더 어렵게 나와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번역본이라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아이가 좀 잘 못 읽는다면 좀 쉬운 버전으로 읽혀주셔도 그 속에 담겨있는 생각이 그렇게 달라지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책 페이지를 보고 모르는 단어가 5개 정도가 된다면은 그 책은 니한테 어려운 거다. 조금 더 쉬운 걸로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1학년 아이들한테 양반전 한문 소설을 읽히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 작품들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작품을 썼어 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그 작품을 훨씬 더 수월하게 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전 작품을 볼 때 작품뿐만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거, 이 작품이 언제 나왔는가, 그래서 이 작품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 사람이 썼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썼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이런 연결들이 되면 작품을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품을 읽을 때 배경 지식들까지 같이 읽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연관시켜서 과제를 수행할 건가 하는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대학을 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들에 갈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게 세특을 잘 써야 되는데 이제 대학에 갈 때 독서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과 세특이 얼마나 잘 녹여내는가, 아이들이 읽었던 이 책의 내용과 그리고 교과의 내용이 서로 잘 연계된다면은 성적 부분에서 좋을 거고, 그리고 그게 결국 아이들 대학에 가는 것에도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역량보다도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인데 저희 학생 중에서 되게 신기하게 고전 책을 일주일 단위로 계속 다르게 읽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네. 고등학생들은 사실 시간이 얼마 없는데도 그렇죠. 다 다른 책을 계속 읽어서 야, 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책을 다 읽냐? 라고 했더니 엄마가 책을 선정해서 아이에게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 책을 어머니가 같이 읽으신대요. 어머님이 같이 네. 읽으신다고요? 그래서 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엄청. 네. 어머니가 그렇게 읽으시니까 얘가 안 읽을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같이 읽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스몰 토크처럼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엄마가 같이 읽을 책을 서점에 가서 또 사와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나눠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게 나중에 세특이라든지 필요할 때 아이들이 책을 읽어보면 생기부에 그걸 기록을 해주거든요. 예. 무슨 책을 읽었다? 참 쉽지 않지만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당당히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었거든요. 정말 확신의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얘를 따라하는 거예요. 유행이 된 거예요? 네. 자제분이 한 명은 이제 고등학교, 네. 한 명은 중학교에 네. 있잖아요.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첫째 때 잘한 것들은 그대로 해주시고 싶고, 이거 부족했다 싶은 건 둘째한테 더 잘해주고 싶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저희 큰아이 이번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정말 내가 잘했다, 그래도 이거는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독서였었거든요. 네.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때 독서는 놓지 않고 최소 한 달에 2권 정도씩은 꾸준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고등학생이 돼서 정말 많이 빛을 발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아이에게 고등학생이 되면은 네가 이런 작품들이 필요할 거니까 하고 같이 읽혔던 고전 작품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엄마 그때는 그게 좀 재미없었고 지루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보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첫째를 보고 저희 둘째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느냐면은 네. 계속 책을 좀 읽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책의 길이가 짧은 길이가 아니라 한 권짜리로 호흡이 긴 책들을 읽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고전 독서가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현재 이런 책들은 아이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은 이 고전은 시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재미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억지로 끌고는 가야 되는데 그게 고등학생이 돼서는 너무 늦을 것 같다. 아이에게 꾸준하게 계속 읽혀야 되겠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